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9일 월요일이죠. 어제 또 이제 제가 좀 하도 답답해서 조금 이제 유료 회원님들 방송하면서 조금 이제 그 종목들을 봤던 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뭐 이제 지금 상황은 뭐 대충 20일 날 미국 시간으로 20일이니까 내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내일 우리나라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이 나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얼마를 인상했는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0.75%다, 1%다 해서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뭐 잘 예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저점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저점이 깨졌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뭐 대충 뭐 어쨌든 내일도 빠질 확률이 높겠죠. 내일도 빠질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제 이 저점, 요때 지켰던 이 저점들, 뭐 하여튼 이 최저점을 지키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물론 뭐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사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지키면 좋은데 이건 깨졌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저점을 2276.63%를 이틀간 지킬 수 있는지 뭐 여길 지지해주면 좋죠. 어쨌든 지지해주면 뭐 지지해주면 어쨌든 뭐 다시 반등을 한번 살짝 5일선과 이격 때문에 이제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오겠죠. 근데 이제 요 저점을 하회한다면 그러면 조금 상황이 심각해져요. 근데 이제 시간이 문제지. 계속 얘기하지만 에, 하락 패턴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월봉 보여드려 보면 이 추세를 못 벗어난다는 굉장한 약세의 하락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때 되겠지만 이 5일선 부분이 120월선을 체크, 이거를 지지하는지, 요번에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차트예요. 어쨌든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내일 같은 경우에 과연 여기 찍고 어떤 모양이 나올지, 찍은 후에 모양새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지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냥 이거를 쉽게 뚫리면 안 되죠. 그래도 좀 시간을 벌어야 되겠죠. 아직까지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맞물려서 계속 얘기하지만 환율이 지금 힘을 엄청 모으고 있어요. 상방으로. 그래서 환율이 조만간 계속 지금 뭐 이 뭐죠? 그 달러 스왑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계속 1380원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지금 1,400원을 바로 밑에서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죠. 찍으려고. 예, 근데 요렇게 찍었다 빠졌다 계속 그러다가, 한번 툭 뚫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가 많아요. 우리나라 자체의 원에 대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는 뭐, 객관적인 자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도 환율이 당분간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를 사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1,400원 밑에서 달러를 사라. 1,400원 밑에. 지금 사면 물론 수수료 하면 1,400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달러를 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중계방송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라 그러기에는 좀 그냥 그렇죠.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지용으로 인버스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 생각해 보시고 종목들은 그 대신 강한 종목들이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다 떨어졌지만 조금 그래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를 간 양지사를 보죠. 이제 상한가 패턴을 보면요, 굉장히 어렵게 갔어요. 그죠? 상한가 안 갈 것 같더니 이렇게 계속 뚝뚝뚝 종가에 쭉 올려버렸죠. 이랬을 때는 내일 이렇게 고가에 시작해서 이렇게 팍 누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윗꼬리를 다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시작해서 내일은 누른다. 그래서 아침 일찍 양지사는 팔아야 된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벌써 그런 패턴이 나와요. 이거 거의 어거지로 올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양지사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좀 뭐 크게 먹을 주식들은 이렇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7월 달부터 계속 계획이 돼서
거의 뭐, 한, 이 2달 반, 며칠 더 간다면, 하여튼 2달 반 정도의 상승 행렬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그냥 뭐 이렇게 쌓아 올린 것도 이렇게 올렸다가 또 거의 원점까지 왔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하다가, 요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3일 동안 급등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주식들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죠? 내일 또 올린다면 뭐 이렇게까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양지사는 뭐 내일이나 모레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트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역배열로 오다가 이렇게 정배열로 이때부터 역배열이었던 주식이 정배열로 올려서 시세를 분출하는 거죠.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경영권 문제, 뭐 슈퍼게임의 매집부터 뭐 업황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주식이 있다면 이렇게 차트를 정교하게 누군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주식이 있다면 이런 주식들을 한번 이런 주식들은 한번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죠. 이런 주식이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오늘도 상한가 몇 개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양지사 한번 샘플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또 딴 종목 볼게요.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의 많이 조금 상승하고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갑자기 쭉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뺐는데 에브리봇도 로봇 관련주죠. 이 로봇 관련주는 이제 하반기 뭐 정책 자금 들어오는 거, 뭐 삼성 자산운용에서 ETF도 있고, 또 삼성이 자꾸 로봇 쪽에 얘기해서 비전을 발표하죠. 뭐 2000 몇 년까, 2000 몇 년에, 내년에 또 상용화되는 또 로봇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푸시를 합니다. 계속 로봇 관련주들을 순환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체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개별 종목들만 가끔씩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갔다가 뭐 그 전에 보면은 이런 데서 이미 이 정배열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 쌍봉 만들고 오늘 또 좀 빠질 자리였는데 사실은 이제 다시 또 올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엄밀히 봤을 때는 이렇게 쌍봉이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세가 더 좋다면 계속 쌓아 올린다면 뭐 이 추세를 다시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이렇게 많이 단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그냥 쭉 흐를 수도 있어요. 흐르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먹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아까 봤던 그런 양지사처럼 이렇게 뭐 3개월에 걸쳐 뭐 이렇게 쌓아 올리는 모습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의 이런 주식은 뭐랄까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아직도 이렇게 상승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요인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좀 빠진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를 잡아서 뭐 다시 돌린다면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가도 많이 간다. 가도 많이 가야 주식은 이렇게 쌓아 올리는 주식들을 해주시는 게 좀 좋죠. 자, 에브리봇은 그래서 오늘 급등했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치고 빠지는 게 맞겠죠. 그죠? 좀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어떻게 갈지 좀 확실히 이렇게 뭔가 추세가 잡혔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에브리봇이었습니다. 네, ST큐브도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셔서 여기 추세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이걸 못 뚫었습니다. 하고 계속 어제 추세를 뚫은 다음에 보자고 그랬는데 추세를 뚫었죠. 예, 추세를 뚫었어요. 근데 얘는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길진 않죠. 얘는 약간 더 신빙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다시 흘러내리다가 또 이렇게 타고 계속 돌리면서 올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이렇게 양봉이 한 5개로 세트가 완성됐기 때문에 한 하루나 이틀은 조정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이 나온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SQ튜브는 이제 로봇 관련주 테마도 있겠지만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그런 신약, 뭐 면역 하크인가요? 관계사, 이제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계사의 이 바이오 부분이 지금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갖고 이 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저는 제가 이제 이거 그 자동 그 뭐야 로봇 관련주만으로 갔을 때는 좀 흘러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갈 확률이 좀 높은데, 만약에 바이오라면은 뭔가 그 재료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게 터질 때까지, 재료에 대한 뭔가 기사라든가 공시가 좀 터질 때까지는 좀, 또 상승할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상당히 셌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테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조정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베껴놨는데 베껴놓고 바로 갈 것 같지만 이제 어쨌든 한번 단기 상승은 끝난 것 같고 하루 이틀 조정 후에 그 다음에 한번 잘 대비해서 지금 바이오 테마로다가 뭔가 정말 좀 좋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는 봤는데 저도 뭐 이 회사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추세까지 한번 될 수 있나 한번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ST 큐브는 요 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ST 큐브처럼 저도 뭐 제가 보는 그 관점이 틀릴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는 뭐 확률이 제가 말하면 한 50%만 맞아도 저는 좋겠습니다. 항상 50% 이상, 상승장에선 한 70% 정도, 하락장에선 한 40% 이상만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뭐야 양기사 같은 걸 봤지만 아직 이 에코 플라스틱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정배열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내년에 뭔가 건설이 되고 그런 뭐 이제 계속 공사가 현재 형태 뭐 같이 따라 들어가서 미국에 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도 한 적어도 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뭔가 큰 뭔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상승 파도를 만들 거라는 예상이 자꾸 들어요. 예, 에코플라스틱은. 그래서 시총이 1,42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좀 약간 그 양지사처럼 좀 긴 추세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플라스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내용이 좋고 뭔가 이렇게 좀 계속 뭔가 차트를 만들어 가려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까지는 차트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큰 상승은 마지막 달에 이렇게 막 쭉쭉 올리죠. 마지막 달에 이렇게 쭉쭉 올립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아까 그 양기사도 봤지만 이렇게 올렸다가 또 쭉 빼다가 또 이렇게 쭉 올리고 또 쭉 빼다가 또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플라스틱도 그러한 긴 흐름이 나오려고 지금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또 눌렸다 또 가고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가끔씩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삼익 THK를 좀 보죠. 삼익 THK. 네, 이 주식도 괜찮죠. 예, 로봇 관련주지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로봇 재료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하회했다가 다시 올려서 여기서 양음양음으로 패턴으로 가죠. 이런 주식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올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쭉 빠지다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익 THK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여기서 좀만 더 횡보해서 여기서 한번 빵빵 뜨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트가 괜찮습니다. 삼익 THK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운테크도 한번 보죠. 라운테크. 라운테크도 여기서 오늘 뭐 좀 쉬긴 쉬었는데 여기 좀 여기서 좀 잘 가다가 한번 눌림목을 갔다가 다시 이제 골을 메꿨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골을 한번 메꿨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조만간 이 장기 이평선에 올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언제든 이런 걸 한번 뚫을 때 이렇게 또 한번 슉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갔다가 쭉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한번 이런 라운테크 같은 거 이제 한번 이제 위로 올리려는 그러한 좀 힘이 있거든요. 어쨌든 주식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다시. 근데 이런 구간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라운테크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라운테크도 이제 그 로봇 관련주고요. 앱클러는 좀 한번 무너졌었죠. 그냥 이제 뭔가 고점주가 나와서 이렇게 잘 올리다가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좀 이제 뭔가 힘을 저점을 잡고 올리고 있는데요. 이 주식도 보시면은 뭐 차트적인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아까도 말했지만 또 이렇게 또 뚫었다가 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평선이 좀 이격을 좀 벌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정 구간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21선 올라오는 21선을 찍고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에클로는 아직까지 그 희망사항을 좀 더 또 바이오 올릴 만한 게 또 바이오밖에 없어요. 바이오 빼놨던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좀 뭐 정배열로 바뀌려고 그러지만 월봉으로 보면 많이 빠진 주식이에요. 많이 빠진 주식. 그죠? 빠졌다가 이제 조금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갈 확률은 높다. 그렇습니다. 이제 콜론도 한번 추세를 계속 보죠. 지금 추세를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 주식이 바닥에서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뭐 맥클론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항체 관련주 중에서 재료가 좀 나오려고 그러죠. 네, 실적이 좋은 한솔 재지가 오늘 조금 급등했다가 그동안 빠졌던 거를 다 복구했죠. 그래서 한솔 재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죠. 계속 우상향. 아직까지도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거의 뭐 신고가랑 최고가를 뚫으면서 가고 있죠, 현재.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뭐 이렇게 뭐 쌓아 올리고 뭐 이런 주식으로 이제 가는 것보다는 이 주식은 쌓아 올리는 것보다 어느 지점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계속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따라 붙기만 하면 이제 뭐 어디까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따라 붙으면 아마 거기서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솔재지는 3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그래도 우상향, 조정을 주면서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죠. 한솔재지. 그다음 한솔재지를 또 얘기하면 또 뭐가 있죠? 그 저기 뭐야 3분기 부터 매출이 계속 좋아지는 그 회사가 네, 하나기술이 있죠. 네, 하나기술. 그래서 한솔재지도 3분기에 좋아지고 오늘 물론 하나기술은 좀 많이 빠져서 그냥 뭐 차트를 안 보기로 했는데 하나기술 있죠. 하나기술, 이 2차전지 장비 관련주 하나기술이 또 이제 같이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할 때쯤에 또 좀 조정을 주겠죠. 그 전까지 또 계속 상승할 수 있겠죠. 하나기술도 보고 한솔재지도 봐야죠. 네, 삼진제약은 이제 뭐 둘 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꾹 눌러버렸죠. 그래서 음봉이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여기 근처까지 가서 이제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거의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럴 때 이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탈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탈을 이렇게 계속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반대로 이렇게 요 음봉을 채워나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우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아니면 돈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는 조금 더 확률이 낮다고 봐야죠. 위로 살살살살 올리거나 아니면 약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고를 파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봉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거는 약간은 조금 앞으로 이렇게 뭔가 주가의 변동 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예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그런 이 저 뭐죠? M&A 관련돼서 뭐
경영권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돈다면 당연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도죠. 그래서 한번 배팅해도 될 자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 한번 좀 어느 정도 뭐 믿음이 가신다는 분들은 이제 손절가를 정하시고 한번 도전해도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뭐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우상향을 한다든가 삼진제약도 하여튼 이건 좀 세모예요. 하여튼 차트가 뭐 그렇긴 한데 내일 또 갑자기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쭉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차트도 돼요. 삼진제약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MCU인가요? MCU 저 자동 차량용 반도체 그 관련주 없어서 못 판다. 뭐 그래서 항상 그 봄에 엄청 좀 많이 떠들었죠. 어버버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락했던 데에서 이렇게 슈팅이 온 다음에 계속 조정을 주고 있죠. 지금도 오늘도 이제 밀렸다고 봐야 되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밴더를 뚫었다가 밀렸죠. 그래서 좀 더 옆으로 밀 확률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차트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 업황이 좋아지고 이제 계속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뭔가 좋아질 수 있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이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계속 뚫으려고 이렇게 도전들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 뭔가 아까 봤던 그 양지사처럼 그런 구간들이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나올 수도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버반도체. 어쨌든 뭐 실적이 괜찮죠. 예,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회사 중에. 그래서 한번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는 또 한번 뭐 주봉도 한번 봐보시면 그렇죠. 이미 한번 이렇게 시세 분출을 했다가 다시 수렴하고 있는데 이제 수렴이 거의 끝나가죠. 그럼 조금 더 횡보하면 다시 추세를 맞춰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한번 좀뭐 다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상승이 굉장히 긴 상승이었는데 여기서 또 하락도 또 이 상승만큼 또 하락이 조금 더 횡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횡보하다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어버브 반도체도 다시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서울 옥션이 오늘 좀 이제 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한번 봤는데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런 긴 추세들은 뭐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이런 추세를 살리려고 오늘 반등을 준 거죠. 뭐 계속 깔딱깔딱거리고 올렸다 조정 줬다 또 이래도 계속 이 5일선을 타고 올리네요. 네, 이런 주식들은 그래도 차트가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 오늘 차트를 또 살렸어요. 네, 모트렉스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죠. 계속 플러스였다가. 네, 근데 차트는 대략 괜찮아졌어요. 차트는 괜찮아졌죠. 이렇게 해서 계속 얘도 타고 올리면서 이렇게 딱 음봉에다가 이런 주식이 이제 그 기술력에 대한 뭐 구글이나 뭐 애플도 탐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이렇게 계속 가서 뭐 이렇게 좀 조정줬다가 다시 이렇게 좀 상승하고 뭐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도 사실은 한번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평선들이 쫙쫙 벌어지죠. 그죠? 사실은 이제 오늘 조정이 내일 같은 경우 5일선을 찍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단기 급등주라면 이렇게 5일선을 딱 찍으면 바로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모트렉스는 내일 잘 봐야 돼요. 이거. 오늘 조정이 보약이 될 수도 있다. 모트렉스였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보죠. 오늘 뭐 얘는 계속 이 바닥에서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약간 상승했죠. 그렇죠? 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이런 거 한번 찍고 올 때가 되긴 됐는데 여기 장기평선 그런 구간 그냥 뭐 구간만 한번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록스 첨단 소재도 얘기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죠. 뭐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갤럭시 그 폴더폰 폰에 납품하는 그것 때문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그거 말고도 재료가 많더라고요. 요런 주식들이 이제 요런 구간 한번 먹는다 생각하시고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치고 올릴 때가 됐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원데이, 투데이 합니다. 이렇게 한번 칠 때가 됐어요. 이렇게 한번 치고 뭐 빠지든 올리든 어쨌든 한번 칩니다. 쳐. 예. 예, 핸디소프트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 근데 조정이 완성됐어요. 많이 빠짐으로써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구간을 지키고 있죠. 이 구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닥이에요, 바닥.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가다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팍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차트상으로는 누가 어쨌든 간에 뭐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계속 관리를 잘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계속 뭔가 그 누군가가 이 계속 차트를 관리를 잘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런 주식도 뭐 뭔가 한번 힘이 응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다려 보세요.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다가 한번 갈 수가 있어요. 핸디 소프트였습니다. 네, 이루원도 많이 빠졌죠.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루원은 이제 뭐야 그때 얘기했듯이 이제 거의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쌍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쌍봉, 기분 나쁜 쌍봉 이렇게 가서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는 좀 들어가기가 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럴 경우 여기까지 더 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루어는 뭐 저라면은 이제 여기 올 때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잠깐 뭐 하회시켰다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루원이 막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이런 데서. 그래서 다시 물량을 좀 이렇게 잡기 위해서 또 빼고, 그러다 또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하다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이루원도, 조금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죠. 저는 뭐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왜냐면 좀 이 각도나 빠지는 각도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루원. 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원은 제가 여기 못 들고 그럴 때 좀 뭐 정리라고 할까? 하여튼 뭐 좀 못 들을 수도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죠. 왜냐면 주봉상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이제 주봉상이 이제 5일선 찍었네. 그죠? 5일선 찍었죠. 근데 지금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5일선을 못 찍었기 때문에 오늘 찍었는데 찍고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꼬리 달면서 더 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되면 아까 그 정도 위치거든요. 3,000원이 깨지죠. 3,000원이 깨지면 좀 틈에도 나오고 그걸 잡고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1호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또 갈 확률이 높아요. 이루어있는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이 끝일 수 있어요, 주봉상에. 근데 더 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ING는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 주식이 이렇게까지 뺄 줄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을 월봉을 보시면요, 이 주식의 최저점이 254원, 거의 다 왔죠? 이게 언제냐면, 2010, 이게 아니고, 2018년 10월 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이 저점까지, 이 저점을 깨지는 않겠죠. 그 정도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게 팬데믹이나 그런 거 있을 때도, 뭔가 코로나 시작될 때나 이럴 때도 이 저점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은 안 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점이랑 차이가 몇 프로 안 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들이 빠진다고 그래도 이 주식은 최저가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바로 반등은 하진 않을 거예요. 바로 반등은 안 하고 뭐 200, 그러니까 300원 밑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좀 횡보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횡보가 끝나면 갈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미래 ING 지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좋아요. 그 대신 이제 뭐 좀 지루한 분들은 뭐 한 보름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매수해도 200원대 280원이든 70원이든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사람들 피말리겠죠. 그죠? 근데 254원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격이 진짜
만약에 뭐 주가 막 빠지고 그래도 얘네는 더 이상 빠질 위치가 없죠. 엄청 빠져 있으니까. 미래아이즈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인콘도 한번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4분기에요. 그런데 인콘도 보시면 아까 봤던 그 뭐죠? 핸디소프트인가요? 핸디소프트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데 얘는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얘도 계속 뭐 여기서 약간 바운딩 그리면서 계속 수렴을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 고를 파든 또 이렇게 산을 파든 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인코는 그래서 가격은 좋아요. 근데 이런 게 또 이렇게 한번 고를 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홍보하다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고를 팔 때 매수를 해도 되고 고를 안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팔 확률도 한 50%는 된다. 매수 시점은 이런 뭔가 추세가 한번 무너질 때 다 물려. 여기 있던 사람들, 거래했던 사람들이 다 물리겠죠. 그죠? 최근에 거래했던 사람들은 그럴 때 매수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인코는 메리트가 그거죠. 미래 ING처럼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번 뭐 여기서 횡보를 좀 더 계속하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가져도 거의 4,000원대에서 4,000원만 가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인권 같은 주식을 저가 바닥이 확인된다면 인권 같은 주식을 어쨌든 자회사가 4분기 뭐 12월이든 이때 되니까 그걸 겨냥해서 뭐 10월이나 11월이나 이럴 때 매수하는 거 괜찮겠죠. 만약 주식이 폭락한다면 폭락장이 온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미래아이즈나 인컴 같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에 뭐 더 고를 한 번 더 팔 것 같은 꼴이 날 것 같은 회사들을 뭐 1,000원이 이런 거 잘하면 1,000원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럼 1,000원 밑에서 산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1,000원 밑에서 산다. 만약 바닥이 깨진다면 폭락이 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 ING 같은 경우도 만약 폭락이 온다면 단기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 2,250원 밑으로 산다. 개수정만 230원까지도 어떻게 뭐 폭락 오면 한번 쭉 밀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놨다가 현금 갖고 있다가 이런 거를 그럴 때 사두면 가격까지 만약에 좀 회복되고 그런다면 뭐 충분히 뭐 최소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수익이 좀 길게 보면 2, 300%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전은 그렇게 짜셔야 돼요. 급락이 오면 주식을 팔 생각을 하지 말고 현금 확보했던 걸로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많이 빠졌는데 더 빠져. 그럼 이런 거 매수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TPC도 4분기 11월, 12월이 되면 얘도 로봇 관련 주지만 3D 바이오 프린터 이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기대로 지금 계속 바닥에서 누르죠. 오늘도 요 바닥만 지켰어요. 여기 요렇게 된 요 바닥을 지켜줬죠. 그죠? 이게 1,450원인데 1,450원만 지켜주면 그래도 뭐에서 꿀찍깔짝깔짝거리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10월 달부터 좀 나아지겠죠. 그죠? 그러한 뭔가 새로운 거의 혁신적인 바이오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받겠죠. 근데 여기를 지지를 못한다. 만약 지지를 못하면은 좀 힘들어져요. 지지를 못한다면 좀 힘들어지죠. 많이 힘들어져. 그럼 거의 4,000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정리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 강력한 이 지지선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야 되죠. 1,450원. 그래야지만 또 여기서 쌍바닥을 한번 짚고 반등을 준 거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가죠. 그죠? 그래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하려고 TPC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테마가 와서 어느 정도 주식들이 순환매에 의해서 레벨업이 너무 많이 빠져났어요. 일부러.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ST 큐브처럼 뭐 바이오 자회사라든가 TPC처럼 3D 바이오 프린터라든가 이런 플러스 알파 관계사에 의한 그런 것들이 또 종목마다 다 숨어 있죠. 부수익적으로. 근데 그걸
다 찾아내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한번 쭉 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몰릴 수 있는 주식들을 한번 잘 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얘기해 드리면 사실은 여기를 안 깨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오늘 저가인 요거 245, 204, 224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걸 지키긴 했어요. 요렇게 지켰죠? 지켜서 다행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깰 확률이 높아요. 깰 확률이 높아요. 깼다가 가도 다시 가요. 왜 그러냐면 속임수 이게 유지된 게 속임수일 확률이 높아요. 속임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고수들은 이게 깨질 거다는 걸 알고 밑에서 또 사죠. 어쨌든 이 2,350원을 안 깨면 쌍바닥이 되기 때문에 더 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2,000 뭐 1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아니면 2,050원 이 정도까지 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렇게 갈 차트를 다시 그려드리면 아마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지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차트가 완성이 될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타점은 요렇게 1,500에 1,550원 정도에서 타점이 형성되죠. 타점이 1,700원대였던 거를 1,250, 1,550원 많이 내려졌어요. 네, 타점이 여기서 모이고 있죠, 지금. 이평선들이 여기서 모이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타점이 내려갔어요. 만약에 여기서 출발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깜짝깜짝거리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일은 공포가 올 수가 있겠어요. 내일 만약에 빠진다면, 이런 주식은, 이 지지선이 오늘 지키는 듯 했지만, 깰 거예요. 깹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지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도 이렇게 지지를 뭔가 견본 고점을 이렇게 지지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내일 같은 경우 이렇게 쭉 깨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근데 재료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재료가 있어서 한번 버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데서 물타기를 요런 데서 물타기를 해야죠. 요 가격대에서 물타기. 그죠? 물타기. 저는 뭐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가격대는 뭐 어쨌든 유지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그래도 요즘같이 어려울 때 계속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고 마이너스였다가 그러면서 이제 관계사의 그 미니 LCD 그거에 그 부품을 납품하죠. 그게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디스플레이로 쓰니까 그런 거에 또 매출이 또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갖고 있어 보는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저는 아니까 그냥 손절하든가 아니면 뭐 그냥 대응을 하던가 돈 있다면 여기서 물타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주식이 뭐한 2,200원 정도 근처에 오면 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나가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2,000원이면 완전 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깨진다면 정말 심각하죠. 이거는 안 깨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스 뭐 제가 좀 보는 종목이라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주식은 항상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게 저점을 이 전반 저점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그 TPC처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올려서 이렇게 물론 이제 어쩔 땐 이렇게 뭔가 저 반대로 이렇게 뭐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빙성은 요런 게 더 많죠. 요런 게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도 가는 유형이 있다. 요런 건 참 버티기가 힘들죠, 요런 거. 네, 뭔지 이해하시겠죠? 쌍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쌍바닥. 요런 거, 쌍바닥. 요런 쌍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 요건. 짝꿍댕인데, 오른쪽이 처지는 그런.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하여튼 힘들어요. 장이 빠지면서
급등을 바라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또 가려다가 얘네들이 포기하고 다 던지고 나가면 정말 폭락해요. 그래서 뭐 좀 힘든 분들은 달러나 인버스는 뭐 좀 할 수 있는 분은 좀 힘들 거예요. 뭐 주식 금액은 좀 줄여서 좀 줄이십시오. 어쨌든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인콘을 사고 싶다고 그랬죠. 그럼 인콘을 사고 싶은데 인콘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자, 인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봤을 때 월봉상에는 완전 저점 같죠. 그죠? 완전 저점 같은데 이 1240원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적으로는 그렇죠. 차트적으로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죠. 자, 근데 주봉상 보면 좀 실마리가 있네요. 이 주식이 8,830원까지 빠졌었죠. 그렇다면은 요번에 만약에 폭락이 온다면 요 8,830원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은 대충 매수 시점은 900, 900원대, 900 뭐 10원이나 뭐 20원 정도 오면은 20원, 뭐 하여튼 이 사이가 오면은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이 주식이 사고 싶다면 그래야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 쌍바닥이 주봉상 이렇게 만들어지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꼬리 달던 뭐 어쨌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뭔가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가격, 현재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예. 그죠? 차트 공부는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죠? 그죠? 인권 사신다는 분도 차라리 만약에 내가 지금 10%, 5%, 10% 물려 있어. 근데 더 빠질 것 같아. 그럼 정리하고 뭐 급락이 오지 않을까요? 예, 근데 재료가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받고 갈 확률이 높아요, 사실 세력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올리는 애더라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급락에서. 그럼 한 번 더 밀어버리죠, 그죠? 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밀어서 밑에서 막 떨어지는 거 주워서 내가 1200원에서 만약에 1200원에서 2500원 가면 거의 한 따블이죠, 그죠? 근데 내가 900원대 만약에 매수를 해서 1200원에 올리면 거의 뭐 세 배 정도가 되는 거죠. 조금 못 됐는데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한번 미는 게 낫다는 거죠. 미는 게. 그죠? 아니면 올리는 거를 뭐 여기서 1,900원대 잡고 2,000원까지만 올리면 돈이 덜 들죠. 여기 올리는 것보다 여기 올리는 게 훨씬 편하죠. 훨씬. 네, 그래서 2,000원까지 올리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시작점이 낮아진다. 폭락을 하면 시작점이 1240원에서 900원대로 낮춰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주식이 그래요. 대체로. 예, 이렇게 해당되는 게 95%고 재료가 있는 주식은 좀 지킬 수 있겠죠. 그건 뭐 한 2, 3%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그래서 폭락이 두려운 게 두렵지만 현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쭉쭉 파는 거죠. 저점만 잡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